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도시들은 한국 기업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중국은 초조해지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2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투자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1.9% 이후 2019년 23.8%, 2020년 3분기까지 25.5%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8, 2019년 9.3%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는 7.7%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사드 보복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보복을 통해 당시 산업은행 추산으로 최대 2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며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 국내 기업에게 중국 시장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가던 한국 기업들의 자본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SK그룹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10조 원에 인수해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로 올라왔고 미국 수소 에너지 기업인 플러그 파워의 지분 인수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2조 원을 들여 미국 식품업체 슈안스를 인수해 미국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11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과 TV 공장을 지난해 문 닫으면서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자 현지에서는 삼성을 유치하기 위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턴시는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자 삼성노에 대한 이전 계획을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노는 1998년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확대하자 오스틴시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장 주변 도로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이 증설되면서 삼성이 이 도로를 이전해달라고 하자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이유로 반대해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삼성노를 이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텍사스 휴스턴시 외곽에 있는 포트밴드 카운티의 KP 조지 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립과 방문을 요청하는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삼성을 크게 환영할 것이라는 공개서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내 카운티 판사는 선출직으로 투표를 통해 뽑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지 판사는 지역 내 열망을 반영해 삼성전자를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 밴드 카운티는 오스틴으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뉴욕주도 뛰어들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쟁탈전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TSMC와 반도체 유탁 생산 1, 2위 경쟁을 하면서 현재 공장을 증설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주가가 폭락하며 시가총액 66조 원이 증발되었습니다. 인텔이 올해부터 아웃소싱을 한다는 보도로 최근 상승했지만 인텔이 2023년까지 자체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올해 사상 최대인 35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바라보는 중국은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 데 이어 최근 중국을 최대 생산기지로 두었던 미국의 글로벌 기업 애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올해 중순부터 베트남 지역에서 아이패드 생산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 애플이 아이패드를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이르면 이번 분기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12 시리즈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했던 한국 기업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 기업들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낮은 법인세율 등 기업의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을 쫓아낸 중국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는 더욱 커졌습니다. 2019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항공기 부품 회사인 이덱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데 이어 KCC가 세계 3위 미국 실리콘 업체인 모멘티브를 인수했습니다.
2018년에는 SK가 미국 의약품 생산기업 엠팩지본 100%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선택한 국내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가 새로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사이 국내에서도 중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 한국 기업이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진출 20년 만에 사업을 정리하고 전면 철수했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왔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드 사태 여파로 인한 반한 감정 등 사업 환경의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은 당시 이를 악물고 중국 철수를 결정했지만 최근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돈이 안 되는 프로야구 운영에 뛰어들었냐며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영진 부회장에겐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영진 부회장은 앞으로 유통업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통과 놀이를 결합한 새로운 유통 모델 구축을 꿈꾸며 하나씩 실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경기도 화성에 국제 테마파크 건립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 프로야구단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영진 부회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주요 고객층이 프로야구 팬덤층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프로야구 관중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비층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이마트 등 유통 공룡들은 현대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의 젊은 소비층을 빼앗겨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세계는 야구라는 여가 레저에서 시작해 나중에 쇼핑 유통 콘텐츠와 전복할 계획을 세워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쿠팡 와우와 네이버 플러스를 누르는 정영진의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마트 야구단 인수에 팬들의 불만도 쇄도했지만 신세계 관계자는 SK 와이번즈 팬카페에서는 이제 마트는 이마트만 이용하겠다는 충성고객 확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신세계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유통시장의 공룡인 히어스홀딩스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히어스는 687개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만 6만 8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아마존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히어스의 몰락은 신세계에도 위기감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세계는 야구장을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바꿔 야구뿐만 아니라 마트와 백화점은 물론이고 대형 복합 쇼핑몰에 야구장이 포함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동구장을 만들어 야구장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다목적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오랫동안 공들인 중국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고 미국에서 공룡기업이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세계는 신세계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보란듯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담대한 도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최근 올림픽 개최가 물 건너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된과 동시에 손대는 족족 되는 일 하나 없는 일본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특급 조치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왕따 만들기 대작전인데요. 아주 유치하다 못해 애초롭기까지 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뺨치도록 유치한 일본의 외교전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아주 한국을 무시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며 미국, 호주, 인도, 일본 협력을 강조하는 와중에 한국만 쏙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 포럼 화상연설에서 우리와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며 아세안과 인도, 호주를 거론했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을 향해서는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 태평양을 위해 미일, 인도 간 3자 대화 같은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장관까지 연사로 참석한 행사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이런 기조는 일본 외무상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미국과의 3국 협력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 협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 쿼드를 포함한 동지국과의 연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으로의 연계 강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을 중국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참에 한국까지 중국과 싸잡아 고립시키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한국을 외교적으로 철저히 배제시켜 고립해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한국 관련 일본의 기사 댓글만 봐도 일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을 작은 중국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는 댓글도 볼 수 있습니다. 야 페페TV야, 이것들이 아주 보자보자하니까 대한민국이 보자기로 보이나 보다. 아니 세계 경제 포럼이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저게. 근데 일본이 한국 왕따 시키면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런 일본의 바람은 어린 반푼어치 없는 망상으로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일단 미국부터가 한국을 배제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진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막바지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미동맹에 지속하는 힘과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3자 협력 지속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 지속, 동맹 강화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번 통화를 통해 그런 전망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배제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 없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인데요. 대한민국마저 미국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과 북한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반도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한미 동맹 수호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확인하는 등 한미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아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동맹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한국의 친근감을 어필하고 나섰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 지지를 표명하는 등 매력 공세를 펼쳤다고 밝히고 중국이 북한의 한국 침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을 추월했다는 중국 한반도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을 포섭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 일본에 취하는 입장은 한국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본에 대해 초강수를 들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주권을 침해당할 경우 자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하고 선박 검사를 하는 등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을 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무기를 사용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실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고 다오 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해경법과 센카쿠 열도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다오 위다오의 일본 어선이나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보일 경우 무기로 제압할 테니까 알아서 꺼지라며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공선을 앞세운 양해 침범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이 해역에서 총탄이 오가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긴장감이 조성되어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에서 관공선을 동원한 중국 해경의 시위 행동은 365일 중에 333일에 달할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해경법은 해경 선박의 무기 사용 허용 외에 군지도 기관의 명령에 따른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칫하면 군이 개입하는 전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칫 중일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당장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미국보다도 일본을 타겟으로 잡아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이 생긴다면 미국이야 도와주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을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일본부터 잡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J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한다는 뜻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책략으로 꼽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에서는 한국을 왕따시키겠다며 무시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따돌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일본의 상황은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말이죠. 오랑캐들끼리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보다 확고한 준비태세로 군사 방어태세를 갖춰 국토방위에 힘써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